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은 매주 월요일 유동성 분석 영상 올려드리는 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성 분석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아무래도 조금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먼저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나서요. 어떻게 조금 보시는 법에 대해서 조금 그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 M2-M1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많이 감소를 하였고요. 이렇게 M1과 M2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 지급 준비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상승을 하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11월 30일 데이터가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는데 M1은 조금 감소를 하고 있고 M2는 오히려 조금 증가를 하여서 이 M2-M1 증가율이 이제는 조금 상승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처음 아마 보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아마 조금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좀 간단하게 유동성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금융위기 같은 유동성 부족이 생기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처럼 위기가 발생하면 유동성을 풀게 됩니다. 과거를 봐도 그렇고 2020년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렇게 M1하고 M2가 상당히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일단 유동성이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 차트가 M1이고요. 이 보라색 차트가 M2인데 이 M1하고 M2가 풀리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M1이 뭔지 조금 설명드리면 M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원 통화라고 하고요. 그냥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찍으면 곧바로 증가하는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70%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M1 같은 경우는 M2 같은 경우는 이제 광의의 통화라고 해서 이 M1 통화가 이제 시중으로 정말 이제 흘러 들어갈 때 증가되는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이고요. 이 M2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한 24%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M2-M1인데 이게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M1 나누기 M2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이 가장 부족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2008년도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1 나누기 M2가 이 파란 색깔 차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가장 낮았습니다. 이게 낮을 때 유동성이 없고 높을 때 이렇게 유동성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 1995년대 수준만큼이나 유동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떡할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아마 IMF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1998년도 IMF 때고요. 그렇기 때문에 M1 나누기 M2가 이때 IMF 때 가장 낮았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도 위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IMF 때가 더 위기였기 때문에 IMF 때가 더 낮았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저희 60년대랑 비교를 할 수는 없겠죠. 그때보다는 낮지만 2005년 최근 들어서 추세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 유동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최근 데이터가 11월 30일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미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지금 1월 6일 것까지 나와 있고요. 상당히 데이터의 적시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유동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단계를 설명드리면 2008년도 예시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 기준금리가 2008년도 당시부터 완벽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5.3% 정도 수준에서 이 빨간 색깔 선이 기준금리인데요. 5.3% 수준에서 제로금리까지 0%까지 기준금리를 확 낮춥니다. 기준금리 이렇게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요. 그 많이 풀리는 이유가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무래도 기업들이나 그런 개인 채무자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 대출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고요. 이와 동시에 중앙은행이 이렇게 M1하고 M2 증가율을 증가시킵니다. 돈을 그냥 중앙은행이 많이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유동성이 풀리는 첫 번째 단계고요. 이 당시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당시에는 하락을 하였지만 돈이 풀리는 이 당시에는 이제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가가 이 유동성을 푸는 단계에서는 조금 하락을 처음에는 추세상 하락하지만 그 다음에 결국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 2000년 코로나 때도 사실 똑같았죠. 중앙은행 이렇게 돈이 풀면서 바로는 상승하지 않았지만 돈이 풀리면서 결국엔 하락을 했던 주식이 급등을 하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이 M1하고 M2 증가율이 M1 같은 경우는 70%, M2 같은 경우에는 24%나 증가하면서 주식이 사실 상승했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통화, 돈의 가치,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 가치가 떨어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달러가 더 통화량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내려가고 있죠. 이것도 유동성으로 사실 분석을 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M1이 70%나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M1이 한 28%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통화 가치가 더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유동성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단 뭐 환율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유동성으로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이 올라갔다.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지금 과열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단기 급등을 한 것은 과열 요인이지만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 지금도 뭐 과열은 아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은 합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조정은 보일 수 있는데요. 이제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M2-M1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죠. 유동성을 처음 풀 때 이 M2-M1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딱 첫 번째 단계고요. 기준금리를 내리고 M2하고 M1 증가율은 증가하고 이 M2-M1 증가율은 이렇게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하는 원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M1 같은 경우가 그냥 중앙은행이 통화를 찍으면 바로 증가하는 통화라고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찍으면 바로 증가하는 M1 증가율이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M2-M1 증가율은 M1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뒤에 값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감소를 급격히 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M2-M1 증가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곡선을 나타나게 됩니다. M1하고 M2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완만해지는 단계에서 보통 조금 약간 단기 조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10%에서 20% 조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2009년 같은 경우를 봐도 이 경우에 이렇게 하락이 나타납니다. 매우 장기 시계열이기 때문에 이 하락이 크게 보이진 않지만 사실 거의 10% 정도 하락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점점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완만해지는 단계가 조금 반등을 하는 단계에 돌아서면 만약에 한국을 보시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월 이 단계 유동성에서 이렇게 완만해지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정을 보인다. 이게 조정을 보이는 게 이 유동성으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만해질 때 보통 조금 조정이 나타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대부분 다 완만해질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든 단기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염두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M2-M1 증가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즉 M2 증가율이 M1 증가율에 비해서 과거 대비해서 더 많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통장에 이제 찍힌 돈인 M1이 M2로 이제 시장으로 흘러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통장에 있던 돈이 우리 투자자들이나 뭐 개인들이나 기업들의 통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진짜 정말 돈이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위 이 M2-M1이 이렇게 내려갈 때가 유동성 장세, M2-M1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실적이 이 풀린 유동성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인데요. 뭐 엄연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게 맞는데 정확한 원인은 유동성이 이제 실물로 풀리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는데 사실 유동성이 순식간에 이렇게 실물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투자를 하는데도 일정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가 돈을 쓰는데도 사실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기가 생기죠. 그 공백기가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드린 M2-M1 증가율이 완만해질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뭐 로봇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로봇이 조금 변신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가 가장 위기죠. 그 다음에는 강해지지만. 그래서 그때 위기를 조금 견디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달이 될지 지금 당장일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조금 올 수는 있습니다. 언제든 그 부분을 넘기고 나면 이 M2-M1 증가율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실적 장세가 더욱더 찾아오면서 증시는 더욱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확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제로 금리였었죠. 금리가 낮았고 돈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증시가 많이 갔어야 맞습니다. 네,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S&P로 치면은 약 500포인트에서 거의 한 1500포인트까지 올랐네요.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2016년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렇게나 많이 올렸거든요. 0%에서 거의 2.5%까지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실 주가가 떨어졌어야 되는데요. 주가가 사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 당시에 1500에서 거의 짧은 시간에 2500까지 올랐었고요. 이 당시에도 상당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동성을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계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초과 지급 준비금이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쌓이고 있는 단계는 그냥 통장에 돈이 쌓이고 있다. 실제로 돈이 쓰이진 않고 있고 통장에 돈이 쌓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은 통장에 쌓였던 돈들이 시중으로 흘러나가서 정말 돈이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화가 쌓일 때는 통화량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이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유고요. 이때 이렇게 주식이 올라갔던 것은 돈이 정말 시장으로 많이 풀려나가면서 이 돈의 힘으로 이 실적이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식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서 주식이 올랐다라는 논리가 맞고요. 지금 1.5조 달러에서 초과 지급 준비금이 거의 뭐 3.2조 달러까지 어마어마한 양이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었고요. 향후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초과 지급 준비금이 사용이 되면 그때 또 아마 랠리가 시작되게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 미 연방준비은행이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을 감소시킨다라는 공시가 나오고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나올 때가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줄어든다라는 공시고요. 대부분 아마 금리가 인상하면은 주식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겁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국은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금리가 고점이 돼서 증시가 떨어지는 건 맞기는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처음에 이렇게 금리가 상승한다고 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나오는 그 공포심 때문에 오히려 한 6개월 정도, 보통 6개월에서 뭐 3개월 정도 먼저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을 보이고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처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시장이 먼저 충격을 받고 조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조심을 하고 일단 더 먼저는 이 M2-M1이 완만해질 때가 우선 조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할 때, 그때 우리는 두 번의 아마 조정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넘고 나면 주식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뭐 장기 보유를 하신다면 뭐 지금도 충분히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M2-M1이 언제든 완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조정 가능성은 지금 언제든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더라도
일단 이 파랑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사실 11월부터 상승을 하면서는 단 한 번도 이 전환선을 제대로 돌파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약간 돌파를 하려는 모양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뭐 조정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전환선을 깨면 일부 매도, 기준선까지 깨면 좀 전량 매도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한 10%에서 최대만 20% 정도까지는 조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조정을 안 보이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냥 올라가면 그냥 안 파시면 됩니다. 전환선을 깨지 않으면 안 파시면 될 것 같고요. 깨고 나면 일부 매도, 기준선을 깨고 나면 일부 매수하시고 다시 주가가 재차 이렇게 반등을 하면 그때 기준선 위에서 일부 매수, 전환선 위에서 일부 매수하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본론 들어가서 유동성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돈이 많이 풀려서 올라간 게 맞습니다. 허나 아직 실물로 많이 흘렀다 갔다기보다는 그냥 통화량 자체가 증가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주식이 올랐다 라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제 이 돈들이 정말 시중으로 흘러가면서 향후에는 더 큰 상승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전에 이 M2-M1이 감소할 때 10%에서 20% 조정이 한 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한다는 공포가 왔을 때 또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일단 조정이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